한국에서 7시간을 날아 중앙아시아로 날아가면 도착하는 중앙아시아 최대 내륙국가가 있습니다. 이들은 한때 몽골 초원 한복판에서 독수리와 함께 유목 생활을 했던 유목민의 후손으로 남한 면적의 28배, 서유럽 전체 면적에 버금가는 광활한 영토를 가졌습니다. 내륙국가는 해상으로 통하는 해상 운송이 발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발전을 꿈꾸는 것이 사실상 어렵지만 이들은 오히려 어마어마한 석유와 지하자원으로 탄탄한 경제력을 갖춰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 앞섰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을 단군의 후손이라 부르며 가장 높은 산에 단군항산이라 이름 붙이기도 했고, 수도 역시 단군왕검이 세운 최초의 수도 아사다를 닮은 아스타나로 이름 붙였습니다. 자신들을 한국인의 후예라고 부르며 영원히 한국과 함께하겠다는 중앙아시아의 거인은 어떤 나라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현재 카자흐스탄의 수도는 아스타나이지만 가장 번성한 도시는 역시 이전 수도였던 알마티입니다. 아직까지 카자흐스탄의 수도를 알마티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1997년 과도한 인구 밀집과 안보를 이유로 아스타나로 옮겼고, 2019년 무려 30년간 장기 집권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이름을 따 누르술탄으로 개명했습니다. 이전 수도인 알마티에는 키맵 대학교가 있는데, 이 대학은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이 방찬현 총장에게 전권을 맡겨 설립한 중앙아시아 최고의 대학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 북부에 위치한 알마티에서 중국과 국경을 향해 달려가면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높은 칸탱그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중국, 키르기스탄의 국경에 우뚝 솟은 이 산의 높이는 7010m로 오래전부터 하늘과 맞닿아 있다는 의미로 하늘산, 즉 천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칸탱그리를 한국어로 바꾸면 단군 왕산이 됩니다. 우리 한반도의 시조라고 알고 있는 단군이 이곳에 내려와 카자흐스탄을 건국했다는 전설에서 유래한 이름이라고 하죠.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카자흐스탄은 어쩌면 한민족일지도 모르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현재 수도인 아스타나는 단군이 세운 최초의 수도 아사달과 같은 어원이고, 2016년 카자흐스탄은 단군을 기념하는 동전을 특별히 제작하기도 했으며 그들의 이목구비는 한국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토록 유사한 점이 많은지 한국의 역사와 카자흐스탄의 역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00년대 초 킵차크 칸국의 후예 아브르하이르 칸은 우즈벡 울루스라는 민족을 이끌며 유목민을 통합했는데, 당시 극강의 세력으로 성장한 몽골의 끊임없는 침입에 완패를 당합니다. 이때 아브르하이르의 수하 케레이와 자니백두는 서쪽 광대한 초원으로 이동해 장막을 펼쳤는데, 이들은 스스로를 떨어져 나온 사람이라는 의미로 카자흐라고 불렀죠. 16세기 이들의 우두머리가 된 카슴칸은 타 유목민을 만나면 항상 독수리를 이용해 사냥하는 카자흐 유목민이야말로 초원에서 가장 자유로운 야만인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즈벡 울루스에서 이탈해 서쪽의 광활한 초원으로 들어간 유목민이 바로 현재 카자흐스탄이 된 겁니다. 이들은 이후 세력을 빌려 국가를 설립했는데 1920년 소련이 점령하면서 소련 연방국이 됐다가 소련이 붕괴한 1991년 카자흐스탄으로 독립해 현재에 이르렀죠. 이렇게 태어난 카자흐스탄에는 현재 두 부류의 한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우선 그 피의 뿌리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자신들 스스로를 한국의 후예라고 부르는 부류와 1937년 소련의 스탈린이 강제로 이주시킨 고려인들이 그렇습니다. 한 부류씩 살펴보겠습니다. 수원대 명예교수인 이달순 교수는 지난 2012년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자리에서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알마티에 자리한 중앙아시아 최고로 꼽히는 키맵 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 학생의 안내로 칸탱그리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산은 한국어로 번역하면 하늘산이 되는데, 단군이 이곳에 내려와 카자흐스탄을 건국했다는 전설에서 유래했다는 제 학생의 말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 교수는 그 단군이 우리 한민족의 시조인 단군과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박물관을 방문해 박물관장을 찾게 되는데요. 박물관장은 몇 해 전 한국의 김지아 시인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자 당신들과 우리는 형제지간이라는 말을 남겼는데, 그 말의 뜻을 확인하고자 그를 찾았지만 그가 다른 도시로 이사가는 바람에 부관장과 연구소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몇 해 전 카자흐스탄에서 발견된 유적에서 갑옷을 입고 칼을 찬 사람들의 그림과 신라라는 국명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고구려 수도 졸본이라는 말은 우리 역사에서 금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옛날부터 카자흐스탄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이름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며, 카자흐스탄 사람들과 한국 사람은 얼굴 모습이 상당히 비슷하고 생활 습관도 비슷하다고 했죠.
그러면서 단군 문제에 관해서는 두 민족이 모두 시조라고 했는데 신하이기 때문에 규명할 방법은 없지만 두 민족이 서로 전쟁을 하면서도 단군을 섬기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면서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같은 민족이라는 뉘앙스를 남겼습니다. 실제로 카자흐스탄에는 한국 시골마을과 마찬가지로 무당도 있고 성황당도 있다고 하죠. 위에서 잠시 본 칸탱그리에서 탱그리란 단어는 카자흐스탄에서 상당히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단어인데요. 카자흐스탄 국영항공사인 아스타나 항공사의 기내 잡지가 탱그리인데 아무래도 국영항공사의 잡지명에 전혀 생소한 단어를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알마티에는 탱그리 은행이 있고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높은 산 칸탱그리 역시 탱그리를 사용하죠. 사실 이 탱그리는 흉노, 돌궐, 위구르 등 유라시아 유목민들이 하늘의 창조주에게 천재를 지냈던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탱그리라는 단어를 두고 일부 학자들은 단군과 어감이 비슷해 단군에서 가져온 단어라고 해석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감이 비슷하고 그 유래가 비슷한 단어는 이 한 가지뿐만은 아닙니다. 보통 인간은 다른 나라로 이주해 정착하게 되더라도 보통 자신의 고향 지명을 사용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함이죠.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같은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은 마을을 형성해 살기 마련이며 그러한 마을에는 자연스럽게 코리안타운, 차이나타운 등의 명칭이 붙습니다. 미국의 가장 번화한 도시 뉴욕의 원래 이름은 뉴 암스테르담이었습니다. 대항해 시대에 네덜란드가 맨하탄 섬에 무역 거점을 세우고 원주민에게 단돈 24달러로 매입해 뉴 암스테르담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그러다 영국이 네덜란드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 맨하탄 섬을 차지하게 됐는데 당시 이 땅을 받은 제임스 2세의 자기명 요크공을 따 뉴욕이라고 바뀌게 된 겁니다. 현재 카자흐스탄의 수도는 아스타나입니다. 그런데 동국대학교의 변정용 교수는 이 아스타나는 단군이 수도로 삼았던 아사달에서 따왔다고 봅니다. 아사 또는 아스는 아침이라는 의미이고 스탄 또는 스타나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사달은 수도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침을 맞이하는 땅,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땅인데 여기에서 땅은 벌판이라는 단어로도 사용됩니다. 서라벌, 달구벌 등에서도 사용되죠. 그래서 신라의 수도 서라벌은 당시 한글이 존재하지 않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서울로 변해 수도를 의미하게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사달에 살던 이들이 카자흐스탄으로 건너가 자신들의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해 아스타나라는 지명을 사용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물론 정확한 기원이 밝혀진 바 없어 아전인수식 해석일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여전히 카자흐스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목민들이 탱그리의 천재를 지내고 도시명을 아스타나로 붙여 자신들의 뿌리를 잊지 않고 있다고 해석한다면 조금 과한 해석일까요? 한편 우리와 같은 뿌리일지도 모르는 유목민을 제외하더라도 카자흐스탄에는 완전한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부류도 있습니다. 바로 고려인이라고 부르는 이들이죠. 카자흐스탄에는 대략 130개 민족이 사는데 그중 8번째로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는 것이 한국인의 후예 고려인입니다.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에서 살게 된 기원을 거슬러 가면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1937년 일제강점기 시절의 아픈 역사가 있죠. 당시 일제의 포갑을 견디다 못한 조선인들은 블라디보스톡을 행정 중심지로 하는 연해주로 도망칩니다. 그 수가 무려 20만 명에 달했죠. 당시 연해주는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죽음의 땅이었으나 조선인들은 불굴의 의지로 땅을 개간하고 밭으로 만들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스탈린이 그들을 강제로 카자흐스탄으로 이주시켜버리죠. 당시 스탈린은 언젠가는 일본과도 전쟁을 치러야 할지도 모르는 마당에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는 조선인들이 자신의 뒤통수를 칠지도 모른다며 1937년 10월 22일 대부분의 조선인들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버리듯이 이주시킵니다. 그중 카자흐스탄 우슈베토에 버려진 조선인들은 땅 한 떼기, 집 한 채 없이 맨손으로 땅굴을 파고 맨손으로 밭을 일궈야 했습니다. 살을 내는 추위, 지극한 배고픔에 당시 4만 명이 넘는 이들이 사망했고 가까스로 생존한 이들은 이 지역에 터를 잡게 됩니다. 그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이후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이라는 민족으로 불리게 되죠. 사실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들은 생존을 위한 행동이었지만 카자흐스탄의 많은 것들을 바꿔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벼농사가 그렇습니다. 연해주로 도망쳤던 조선인들은 그 추운 곳에서도 벼농사를 지어 식량을 자급했는데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해서도 벼농사를 지었습니다. 강제 이주 당시 풍년을 맞이한 연해주로부터 몇몇 조선인들은 벽시를 가져갔고 벼농사를 짓습니다. 물론 초기 몇 년 동안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전통적인 방식과 작업 기술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카자흐스탄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기술을 발전시켰는데 덕분에 크즈로르다 지역은 소련 전역에서 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 됐습니다. 현재도 이 지역은 카자흐스탄에서 유일하게 쌀을 재배하는 지역이기도 하죠. 그런데 무엇보다 고려인들은 교육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진 배움에 대한 열정이 그들의 가슴에도 담겨 있었는데 배는 고라도 두뇌는 굶어서는 안 된다며 열정적으로 배움을 갈구했죠.
덕분에 1990년대 중반 고려인들 중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지닌 비중이 무려 35%를 넘어섰다고 하죠. 이렇게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며 배움을 갈구한 덕분에 고려인들은 상당한 잠재력을 축적했습니다. 경제, 과학, 교육, 문화, 예술 및 스포츠 등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지 않은 고려인이 없었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들급 복서로 알려진 게나디 골로프킨 역시 고려인 어머니와 러시아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고려인의 후손입니다. 어쨌든 고려인이 이주한 이후 소련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이어지는 현대사에서 총 67명의 영웅 칭호를 1156명이 산업, 농업, 건축, 무역, 교육의 명예노동자 칭호를 그리고 44명의 고려인이 국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대기업 CEO 중 상당수가 고려인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카자흐스탄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고려인들에게 감사한다는 마음을 모아 단군전이라는 기념주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중요한 민족인 고려인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단군이라는 점을 반영해 단군전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죠. 한때 유목민이었던 카자흐스탄 민족에서 우리와 피가 섞였을지도 모르는 단군의 후예를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한국인의 피가 섞인 고려인들이 한국인의 후예라는 것은 살아있는 증거이며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입니다. 역사의 아픔을 간직했으면서도 불굴의 의지로 생존해 카자흐스탄의 한 축이 된 고려인들을 우리와 다른 민족이라고 배척하지 않고 오늘만큼은 그 고려인들을 기억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